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은 9시 2024년 10월 초고요. 9시 30분 정도 된 시간입니다. 전 부산 기장으로 갈 거고 조금 늦게 가죠. 10시 40분 정도까지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10시 30분. 오늘 볼 차는 링컨 포드의 고급 브랜드의 링컨사의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왜 자꾸 이렇게 엔카는 이렇게 번거로운 게 또. 오늘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출고된 링컨 컨티넨탈 10세대 3.0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고요. 차량 판매 가격은 1,720만원입니다. 이게 좀 높다면 높고 짧다면 짧은 느낌인데, 일단 이 차는 성능 점검을 보면 좌측 뒤 휀다는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이력이 좀 많은데 이런 정도의 수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천만원 단위 그 이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 이력이 보면 4건에 총 3회에 1,700만원입니다. 토요타 변경은 2회가 있고요. 기타 특이기 이력은 없고, 1대 차주분이 3년을 타셨고 2대 차주분도 대략 3년을 타셨습니다. 수리비는 나눠가지고 120, 1,300, 200 이런 거 보면 그건 것 같아요. 디펜더 교환한 거 맞습니다. 디펜더 교환하면 1,000만원 넘게 나오니까 창원에서 운행된 차고요. 경상도 쪽에서 쭉 수리가 됐고, 20년 3월에 하나종합정비라고 하는 곳에서 리어 도어는 판금을 한 것 같고, 사이드 패널 뭐 했어요? 이것도 판금을 한 것 같고, 범버, 백패널 당연히 수리했을 거고, 휠하우스도 손을 댔나 보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약 300m. 리어 쇼크는 교환을 했겠죠.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뒤쪽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전방에 한번 연속 때렸나 과속 보네. 방지턱입니다. 전체적으로 뒷방을 먹었는데 참 이게 어렵죠. 일단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다 커피 하나 사고. 네. 이제 10월 저는 이제 반바지 반팔을 입었는데, 사실 낮에 이제 일할 땐 좀 덥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전형적인 10월 날씨입니다. 또 차 안에 난방 잠바 이런 건 항상 상비품으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차 타고 다니는데 또 일할 땐 덥기 때문에 이렇게 입옥장을 하고 있고, 햇살은 가을 햇살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따사롭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의 주제 키워드를 뭘 잡으면 될까? 사고차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차 하면 굳이 사고차를 하는 이런 반감이 먼저 생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사고차를, 왜? 무사고차를 사야지. 전 당연히 무사고차를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객님께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일단 컨티넨탈이 대안이 없어요. 별로 그다지 대안이 없고, 또 이 차는 수리 이력이 있는 만큼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일단 덮어놓고 이런 수리 이력이 있는 차는 반대를 해야 되는 게 이성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휠하우스를 건드렸다는 것 같은데, 이력상으로는 휠하우스를 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도가 이제 중고차 자동차 관리법상 이제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에 이제 별지 서식에 성능 점검에 대한 사고 내용, 뭐 성능 점검의 내용이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제도가 아무래도 제도이다 보니까 그 현실보다는 조금 정보가 뒤쳐져 있어요. 요즘 차들은 단순히 과거의 그 틀에 맞춰가지고 아 이렇게 고지해, 이 고지를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어 라고 이제 법제화 해놓은 건데, 예를 들면 요즘에 전기차는 어떨 겁니까? 전기차는 따지고 보면 내연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팩에 대한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state of health, 그러니까 배터리 잔존 수명, 뭐 잔존 수명이라고 하는 게 진단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뭐 각 셀당 전압 밸런스, 왜냐면 그런 것들이 배터리 수명에 지대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셀 밸런싱, 그 다음에 각 셀당 전압, 사실 이런 거 고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기차들은 배터리가 가장 비싸니까요, 부품 중에. 뭐 나머지 뭐 감속기, 변속기 역할을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변속기 역할을 맡는 뭐 감속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든 전기 제어를 하는 인버터, 컨버터, 그 다음에 이제 모터가 있죠. 삼성 모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상 이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현행 우리 중고차 제도에서 중고차 성능 보증 고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상 골격 사고에 대한 고지 말고는 없잖아요. 뭐 내연기관이야 뭐 누유 누수 뭐 기타 등등, 뭐 미션에 토크 컨버터가 어떠니 저떠니 있지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현실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늦게 반영되는 거는 뭐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차라 하더라도 또 요즘 차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요즘에는 조금의 간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전후 패널 수리 여부가 지대하게, 첨예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정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요즘 차들의 전 판넬, 그 다음에 백 판넬은 글쎄 그냥 범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제 범버 있지 않습니까? 범버는 범버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구조물들이 있죠. 충격 완화 장치, 그 다음에 그런 구조물들을 고정하는 각종 고정 장치가 있겠죠. 뭐 브라켓들 뭐 등등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쪽 각종의 이제 전장품이 들어가니까 이제 배선들이 있고 각종 센서들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판넬 부품은 라지에이터 고정 장치로 대체되어 가고 있죠. 라지에이터 서포터. 요즘에는 그마저도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의 기본 골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버리고 애초에 거기다 피스를 박아버리는,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식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휠하우스가 옛날에는 휠하우스 하면 뭐 큰일 나는 차인데, 달리 얘기하면 과거의 기준으로 과거의 잣대로 현재 기준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차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수리 이력을 보면 큰 수리를 한 건 맞는데 자동차의 기본 틀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기본 틀을 성장 발전시켜 오고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간극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도와 실제 현실의 간극들이. 그래서 이 차는 예를 들면 휠하우스와 디펜더의 쿼터 패널의 경계의 어딘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면 차종에 따라서는 휠 아치, 그러니까 휠 하우스하고 펜다가 이 만나는 경계 지점 어딘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지점 이 휠 하우스고 어느 지점이 펜다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종에 그래도 다행히 오늘 차는 전통적인 그 3박스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뭐 앞에 보닛, 그 다음에 실내 캐빈, 그 다음에 트렁크를 가지고 있죠. 저런 세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디펜더를 잘라 가지고 교환을 했다는 것은, 물론 저 디펜더가 쿼터 패널이 안에 구조물하고는 달라요. 밖에 이제 외부 패널이 맞아요. 그런데 어딘가 뒤 문짝 안쪽을 열어보시면 그 어딘가는 휠 하우스의 그 휠 하우스 부품의 끝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마다 설계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쿼터 패널도 왜 쿼터 패널, 그러니까 앞펜다는 교환되는 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에서, 저 그랜드는 왜 저렇게 운전을 하시지? 사람들의 인식에서 앞펜다는 볼트를 풀고 잠그는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 패널이 그 고립되어 있는 독립적인 패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널이 다른 패널에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나 어떤 지탱하고 있거나 이제 힘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앞펜다는 그냥 독립적으로 미관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펜더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C필러,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이제 기둥, 이 C필러 자체잖아요. 이 C필러 자체예요. 그래서 저 C필러 자체가 디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동차의 물리적인 힘을 받는 부위고, 이 C필러는 또 디펜더에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겠죠. 이 구조물이, 물리적인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디펜더 교환과 휠하우스 수리가 이 다른 맥락, 가까이 이벤트와 가까이 이력으로 볼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디펜더 교환 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휠하우스 수리와 이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R 관계가, 혹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휠하우스 혹은 쿼터 패널, 이거 아니면 이걸 골라야 돼가 아니고, 이것과 쿼터 패널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펜더 수리가 있으면, 혹은 교환이 있으면 휠하우스 교정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 말씀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디펜더 교환은 까지는 괜찮은데 휠하우스 수리 이력이 있으니까 이 차는 안 돼. 애초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디펜더 교환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하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리어 패널, 쿼터 패널 교환에는 휠하우스 수리가 내포되어 있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 그게 상식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반대
휠 하우스를 수리했다면 뒤에 쿼터 패널도 역시 수리가 되거나 혹은 교환이 됐을 가능성을 내포되어 있다. 결국 같은 수준이다. 같은 이력이라고 봐도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지 저떤지 사실 이런 경우는 리프트를 떠서 보면 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밑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뒤쪽 휠하우스를 교정 작업을 했는지, 그냥 외부 패널만 교환을 한 거에 맞는지 이런 걸 보면 되고, 또 그 타이어의 편마모의 상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다 같이 살펴보면 이 차는 그래도 큰 데미지를 먹은 차구나, 그리고 후유증이 남아 있구나, 큰 데미지를 먹은 것까지는 아니구나, 보호미력이 많은 것과 별도로 차가 의외로 타고 다니는데 멀쩡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외판은 수리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럼 목적지까지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좋네.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차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차들은 다 차주분들 차 있는 것 같고,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려봐야 돼. 연락을 아침에 했거든요. 또 몇 시에 도착할 것 같다고. F10. 저는 저 F10을 소유해 본 적은 없는데 왜 제가 소유했었던 차처럼 익숙하지? 판매사장한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매장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를 주차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네. 자, 앞쪽에 주차를 하고, 시운전하고 이게 다 된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되겠죠. 여기 넓어서 좋다. 그럼 가시죠. 네, 저기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판매 사장님은 출근 중이라 하시고 저기 직원분한테 안내를 받았습니다. 편하게 차 보고 있으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리프트 같이 보자 하시면, 여기 뒤 펜다가 확실히 이 교환의 흔적이 보이네요. 근데 이게 새 거를 교환한 게 아니네. 뒤에 펜다를 새 거를 교환한 게 아니고 펜다를 억지로 살렸네요. 이 부분 보이시나 모르겠다.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일단 첫인상이 조금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환이 돼 있길래, 이게 교환이 차라리 어설프게 수리하는 것보다 깔끔하거든요. 이 오돌도돌거리는 여기 면이, 여기 이 부분을 다 억지로 살려놨어요.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 도어하고, 일단은 차를 좀 가운데로 좀 보기 좋게 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차 시동 걸기 전에 이 엔진룸의 오일량 체크할 거거든요. 잠깐 고객님께서 담배 냄새를 좀 체크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담배 냄새는 안 나는 것 같고, 이 각종 소재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 아무래도 또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열쇠가 2개 있는지 키는 2개가 있네요.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 25만원
아, 결제. 아, 보험을 얘기하는구나. 메모해 두셨네요. 여기는. 이거는 담배빵인데. 원래 여기 때가 생기죠. 이 정도 주행거리면 때가 생기고. 차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엄청 호화롭네요. 뭔가 벤틀리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뭐 벤틀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여기 너무 아쉬운데. 이 문도 전동식으로 이렇게 액추에이터가 달려가지고, 약간 담배 냄새는 아니고 콩콩한 냄새가 좀 나긴 하네요. 이율이 생각보다 넓네. 생각보다 엄청 넓네요, 뒷자리가.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게 체감상 S클래스나 뭐 에코스 그 다음에 저것과 다름없습니다. 천장이 좀 낮다는 거지. 2열 천장이 좀 낮고 뭐 이런 거 좀 묻은 거야. 뭐. 체감상 엄청 고급스럽다. 7 시리즈 아우디 A8 이런 거보다 더 고급스러운데요. 이쪽이 보세요. 여기는 안 뜯고 여기는 아무래도 이런 내장재를 뗐다 붙인 흔적들이 있죠. 이래서 사실 손을 많이 댈수록 여기도 손때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이게 왠지 뒷유리도 왠지 교환을 한 것 같은데, 혹은 탈착을 했거나 유리 작업을 했겠지, 작업하면서. 그리고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이 문짝을 왜 교환이라고 체크를 안 했을까요? 그냥 탈착했다고 하는 건가? 물론 힌지는 안 뜯고 이 볼트만 가지고 푼 것 같은데, 소리 품질이 그렇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아쉽네요. 유리를 교환한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여기도 도장이 있고, 이 운전석은 원칠인 것 같고, 일단 엔진 오일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은 뭐 범용적으로 쓰는 포드 계열 차량에서 범용적으로 쓰는 엔진이니까 일단 양만 볼게요. 이 전차주분의 성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꼼꼼한 분,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오일이. 오일은 오버필입니다. 이거 많이 넣으면 그래도 뭐 부족한 거 물론 너무 넘쳐도 안 되는 거지만, 얘는 쿨러가 이쪽이구나. 엔진룸이 생각보다 이게 캐빈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캡포드 방식처럼 아반떼처럼 이 방식이 어떤 차가 이렇냐면 아이오닉이 이렇죠. 아이오닉 5 이렇게 실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얘는 전륜구동 베이스니까 이게 가능한데, 얘가 더 풀었을 것 같은데 안 풀었네. 달아놓고 칠을 했구나. 이건 달아놓고 칠을 했네요. 그러면 일단은
차를 좀 빼보겠습니다. 범버야. 소리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와, 근데 차가 생각보다 엄청 크구나. S클래스 전장하고 좀 봐야 되겠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중형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처음 봐네요. 실내가 이제 이 화이트 이 인테리어다 보니까 굉장히 때가 잘 탑니다. 시동. 배터리 상태는 좋은 것 같다. 자, 지금 냉간시 이제 엔진의 느낌, 질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있네. 그냥 인터페이스는 그냥 포드, 여느 포드와 같습니다. 이거겠지? 이거 아니네. 아이씨. 여기 있네. PR인데. 근데 뒤에 뭐가? 변속기의 유압 작동 소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가 방법의 이제 변속기 조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와, 차가 생각보다 크네. 밸브 바디는 조금 충격이 있는 타입입니다. 퉁 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질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일본 차나 독일 차나 한국 차에 비해서 조금 뭔가 이제 세련면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카메라 내려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통풍을 지금 켜놓은 것 같네요. 지금 엔진의 기계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얘네가 콩 찍혔네. 자, 카메라 내려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차는 중후하게 예쁘네. 여기도 소리가 있네. 원칠이네요. 여기가 왜 이렇게 쿡 들어갔어? 여기 이색이 좀 확실히 술이 있는 부분에 이색이 있습니다. 앞뒤 범버 당연히 소리가 있고 트렁크 리드도 소리가 있었죠. 왜 작업을 했을까? 일단 좀 살펴볼게요. 두루두루. 귀찮게 죄송합니다. 저 밑에 여기 성능장은 아닌 것 같고 성능장에서는 뭐 튀어야 저도 여기 자주 오는데 제 아는 지인이 여기 밑에 무슨 회사 있잖아요. 그 큰 회사 법인 리본카야? 거길 겁니다. 그 이름이 한번 바뀐 것 같은데. 오토플러스에서 리본카. 그치. 거기 근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법 많이 저 매장에 입장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안 했어. 그렇습니까?
그래, 밖에 주차된 차들이 직원 차로 보이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 마산에도 그 뭐지 그 매장이 하나 없어지면서 그 앞에 캐시웨이 없어졌더라고. 그게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항상 이제 합쳐지면서. 이건 내나 요 근처에서 이거 보니까 창원에서 진짜 철거된 차던데 근처에서 살던 타시던 분이 그 사장님한테 매입을 하신 겁니까? 뭐 부산에요. 아, 부산에 부산. 보이는 게. 와 확실히 뭐가 바글바글해졌네 예전에 비해서. 여기 리프트인데요. 참. 네네. 감사합니다. 아 2단의 변속 충격이 느껴지네요. 일단 설명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사진을 좀 찍고. 이쪽이거든요. 뒤에 꽤 컸네. 아, 네네, 사장님. 2층이, 아, 2층이지, 그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바로 올라갈게. 아, 네네. 차 모시고 시험하고 올라오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멀리 가시고 아, 예, 요. 사장님, 바로 요 앞에서 하고 들어갈게요. 어디 보십니까? 아,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뭐가 좋은 분이 가시고 야가 디펜더가 갈리는데 이렇게 보면 하우스를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요 자체가 한가하고 하우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제 말이 그 말이다. 요즘 차가 이 헨다로 스킬하우스에 그 경계가 그 옛날 기준으로 그지 요즘 경판넬처럼 휠 하우스란 말은 말 그대로 휠을 싸주는 그러니까. 집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안에 내 판넬 휠 하우스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깥에도 휠 하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째 보면 이제 왜 판넬인데 그지 이게 그러니까 그 경계가 요즘 뭐 요즘 차처럼 판넬 경계가 뭐 하듯이 그지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 같으면 오히려 껍데기 있잖아요. 네. 막 찌그러지가 보고를 쓰는 게 차가 더 싸고 더 좋아. 때는 안 묻고 엔진 이상 없고. 안 그래도 보니까 저 안에 깨끗하네. 그게 사장님 말이 생각 맞는 거 같지. 우리 집은 칼 안 뜯겨가지고 네. 한쪽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 그걸 걱정했는데 괜찮네. 제가 초창기 옛날에 가방도 공부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초창기에. 하기야, 그래 하면, 아, 근데 저 대해갖고 뭘 하겠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코드를 맞춰서 따있죠, 그때가. 아, 그러고 그렇게 일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경남 창원도 가고 그랬어요. 경남, 아. 저는 집이 이제 사업 쪽이니까 넘어가지 빠르거든. 네네. 그러니까 출장에 5만 원 더 받고. 아, 근데 별별 기억처럼 안 끝났다, 막. 주차도 돼가지고. 네? 아, 그치? 그냥 뭐 사기 치는 놈들, 지금 사기 치는 놈들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사기 치는 놈들 걸려가지고 내가 또 해줘가지고 차 40만 원만 고맙다고 지방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수도권으로 가면 너무 그런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야는 16만 킬로 탔는데 깨끗하네. 진짜 그 올 타면 탔어요. 얘는 사륜인데 앞세우가 저 지금 위에 있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하부는 괜찮아요. 보면 휠하우스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에서 이제 옛날 그러니까 쌍팔년 시절에 말하는 휠하우스를 뭐 판금을 했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니까 휠하우스 골조는 괜찮아요. 괜찮고 얘가 변속 충격 자체가
좀 있는 편인데 이게 냉간이라 그런 건지 혹은 주행거리가 좀 마일리지가 있어서 밸브 바디가 아무래도 유속 혹은 유로가 좀 막혀가지고 튕기는 건지 그거는 막 단정할 순 없지만 변속 충격은 좀 있다. 뭐 차가 지금 잘 가고 하기 때문에 하체는 괜찮은데요. 엔진 음색하고 동력 전달이라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사륜 시스템이 이 드라이브 트라인, 이 드라이브 샤프트 등이 좀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위쪽으로 약간 감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이 포모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렉트릭 포모션인 줄 알았어요. 뒤쪽이 모터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또 않더라고요. 사장님도 사람이 좋으시고 흔쾌히 타보라고 하시네요. 와, 절경이죠. 한번 스티어링이 굉장히 무겁네요. 차도 무거운데 차가 잘 나가는 편은 아니다. 무겁다. 저기 한번 쭉 차 직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땡기는 차는 차 직진선이 안 좋으면 바로 땡기거든요. 약간 경사져 있긴 하지만 지금은 오른쪽으로 조금 쏠리는 게 타이어 하울링이 굉장히 심하다. 괜찮네요. 직진성도 지금 문제가 없고 프레임이나 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와, 근데 차 탱크 같이 무겁다. 약간 렉스턴 보는 느낌이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돌아가죠. 근데 타이어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네, 주행 안정성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차가 거동 자체가 이 독일차 같이 그렇게 뭔가 운전이 즐겁거나 짜릿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행 감각이 세련된 느낌은 없네. 올라가서 살펴보시죠. 하부 뭐 누유도 없고 이제 남부 지역에서 운행된 차라 부식도 없고. 근데 주행 성능에서는 그 인테리어의 호화로움만 못하네. 이게 독일차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확인했으니까 뒤쪽에 이제 백 판넬은 괜찮네요. 다행히 판넬은 문제가 없고 이런 게 끼우는 게 일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끼우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 보고 끼울게요. DAP랑 같이 놀아봤는데 괜찮고요. 이제 전화가 여기도 교환은 아닙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트렁크도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확인한다고 막 열어가지고 제껴가지고 막 봤는데 백판넬은 결과적으로 수리 흔적 없고 뭐 침수나 누수의 흔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특별히 뒤쪽에 백판넬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사고자리니까 뒷범버하고 면이 이게 세게 아니에요. 보면 좌우 대칭해서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수리 흔적이 있죠. 밑에도 보면 확실히 이걸 열어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붙이긴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교정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판금이에요, 판금. 이게 교환이면 여기 이 자리를 판금을 안 하거든요. 여기를 잘라 붙이지. 그러니까 이게 교정 작업을 했어요. 교환한 게 아니고. 저의 소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실링이나 저 용접 부분을 보면 교환과 다름없는 작업을 하긴 했어요. 여기는 교환이 없는 자리거든요. 확실히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있는데 저 패널은 정확히 저의 소견은 교환이라기보다는 교환에 준하는 달린 판금을 했다. 그냥 차라리 교환을 했으면 좋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판금을 하면서 안쪽에서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교정 작업을 했어. 그 이력이 있는 게 이거예요, 보니까. 근데 뭐 아무튼 다행히 골격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주행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차가 16만 킬로를 탔기 때문에 이런 사용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걸 제외하면 특이점은 없습니다. 요런 데 이제 그 다음 여기를 아무래도 작업을 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뜯었던 흔적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천장에 이제 이런 이염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먼지들, 근데 그걸 놓고 보면 그냥 수긍 가능한 정도입니다. 수긍 가능한 정도고, 타이어는 완전히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타이어는 바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뭐 작동 안 되는 거, 시트, 배터리가 거든요. 뭐 사용감은 그냥 16만 킬로, 17만 킬로 탄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긍 가능한 정도의, 이것도 투피스로 나눠져 있구나, 사용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상은 없고, 뭐 문자, 뭐 누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걱정했던 부분이 뭐 그 정도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유리는 뭐 어디 금가거나 깨지거나 하는 흔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내는 괜찮습니다. 뭐 먼지가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디테일 부분적인 부분은 그 미국 차 특유의 그 약간 투박함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 마사지 시트 있고, 다 잘 됩니다. 안에는 뭐 별거 없고, 괜찮네요. 열리는 보고 기능 확인하고 전단기 물려보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 골격은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얘는 왜 들어가 있어? 야, 종이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뜨씨, 뜨거. 차를 부산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일캡, 오일 안에 슬러지가 조금 있긴 있네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헤드 안쪽으로 보면 슬러지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별다른 누이 없고 큰 사고 없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냉각수 상태 좋고, 거울을 넣어서, 배터리도 수명이 86%, 충전율은 40%고요. 거울 넣어서 볼게요. 오일 쿨러 쪽이랑 뒤쪽에 누수 흔적도 없고, 잠박 카바는 괜찮고. 근데 정비성은 엄청 떨어진다 이거. 이거 하려고 하면 다 내려가지고 작업해야 되겠다.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다행히 누유나 누수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무색할 만큼 상태는 좋아요. 근데 소모품을 교환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을 한번 벨트 세트라든지 워터펌프라든지 작업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엔진룸은 특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진동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부저도 없습니다. 배터리 컨디션도 좋고요. 등은 잘 들어오고 이런 거 여다지 잘 되고요. 뭐 안에 버튼들은 다 이상 없습니다. 네, 뭐 공조기, 열선 이런 거. 잘 되고요. 뒤쪽에 리어 커튼, 그 다음에 천정 열리는 거 다 문제없이 잘 됩니다. 네, 손눕 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버튼도 잘 먹습니다. 워셔액도 잘 나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보상 코드 볼게요. 이상 코드 없습니다. 서비스 데이터 값으로도 특이점은 없고 확실히 노킹도 안 납니다. Update with Kristen and Cameron. 매일 오후 6시 뉴스가 더욱 강화된 이브닝 스페셜.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 영어도 배우세요. Your evening news update. Evening special. On EBS FM. Don't miss out. 터치 잘 먹고요. 기름이 없다고 뜨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고. 네.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특이사항 없다. 뭐 코스트 클로징도 있어요. 그래서 호화로움과 사양은 독일 프리미엄 사양이에요. 크기도 그렇고. 근데 주행의 세련미는 독일 차보다는 좀 떨어진다. 아무튼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구매해도 될 만하느냐, 구매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